꺼낸 건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찍힌다. 네. 됐어요? 네. 원의 방정식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려면 원의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원이 뭘까요? 한 원이요. 점에서부터 평면에서 하는 점에서부터 동그란. 같은 거리에 있는 맞아요. 맞아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용어들을 좀 연결해 볼게요. 이 정점이라는 게 뭘까요? 원의 중심. 그렇죠.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얘가 뭘까요? 원의 반지름. 그렇죠. 원의 반지름.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바로 원 위의 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스 그리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딱 고정한 다음에 한쪽은 고정하고 돌려버리죠. 그러면 이 고정한 위치에서부터 이 벌린 간격만큼 떨어진 모든 점을 표시하게 되죠. 그죠? 그게 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자취인 거죠. 어느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 그게 원이에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의 중심은 이제 O라고 많이 쓰고요. 원의 반지름은 보통 R이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서의 O는 원점 O가 아니고 원의 중심 O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말고 점들의 자취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원을 만드는 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점들의 자취를 x, y라고 놓아보고 원의 중심이 되는 이 점을 a, b라고 놓고 반지름은 r이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원 위의 점이 되는 x, y와 원의 중심이 되는 a, b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r이 되면 되죠. 얘네 둘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r이다를 하시면 그게 원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원위의 점이 되는 요 점들의 자취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자취는 원위의 점으로 놓은 좌표와 중심의 좌표의 거리가 r이다 를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식 x-a의 제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거리가 r이 된다. 근데 이렇게 루트가 있게 쓰면 예쁘겠어? 안 예쁘겠어? 안 예쁘겠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즉 원 위의 점이 되는 x좌표에서 중심의 a좌표 빼고 제곱하고 원 위의 점의 y좌표에서 중심의 y좌표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라고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걸 이 식에서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다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그래요. 우리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랑 볼록이랑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함수식에서 그 함수나 도형의 특징을 가장 파악하기 좋은, 그지? 그런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그냥 싹 전개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이고 한쪽으로 넘겨버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얘를 요런 개수들을 그냥 뭐 이거는 이 좌표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좀 심플하게 해서 일단 x제곱
y제곱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좌표에 따라 x의 개수, y의 개수 어떻게 뭐 이렇게 계산돼서 숫자로 어차피 숫자로 주어지면 계산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고 x, y 없는 이런 상수들 통째로 계산해서 뭐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 그럼 이거는 요 해당하는 표준형을 그냥 전개만 해서 정리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해서 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려면 x제곱, y제곱이 똑같은 개수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사실 일반형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어차피 이렇게 일반형을 주더라도 우리는 표준형을 만들어서 중심 찾고 반지름해서 원을 그릴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보기 1번 보세요. 중심이 2,-3이고 반지름 그냥 R이라고 쓸게요. R이 4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했을 때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그냥 싹싹 넣으시면 돼요.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6이다 이렇게.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여기를 그냥 반지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원의 식이 주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원에 관한 계산을 할 때 뭐 넓이를 구한다거나 둘레를 구한다거나 할 때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제 자체를 또 반지름으로 써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네, 끝. 두 번째, 원점이 중심이 0,0이라는 얘기고요. 반지름은 5래요. 자,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에서 a, b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그냥 x제곱, y제곱 심플하게 되고 이게 5의 제곱, 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 나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식 딱 주어진 조건으로 식 딱딱딱 바로 만드시면 돼요. 자, 보기 2. 보기 2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줬을 때 중심 얼마? 중심 얼마? 마이너스 1,3. 그렇죠. 마이너스 1,3. 이 완전 제곱식 두 개를 각각 0으로 만드는 애들이 x,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3이죠. 그렇죠.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반지름은 길이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원이라고 하면 동근 부피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0인 경우도 생각하지 않아요. 0이면 그냥 점이죠. 반지름이 없으면.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다. 중심 얼마? 그렇지. 반지름 얼마? 5. 옳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와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지 이거 정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얘들을 착착착 쓰시면 됩니다. 자, 보기 3 볼게요. 자, 보기 3처럼 x제곱, y제곱이 이렇게 개수 1로 딱딱 둘 다 합으로 나타나는 이런 식은 무조건 원의 식이에요. x제곱, y제곱이 똑같은 개수, 부호까지 완전히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등장하는 식은 무조건 앞으로 원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해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표준형이거든요. 지금 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만들어야 될 때는 뭘 하냐면 우리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던 거 있죠? 표준형 만들던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x는 2차도 있고 1차도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x가 1차, 2차 다 있으면 얘네 둘이 묶어서 적당한 상수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한 적당한 상수 풀마로 넣었다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필요없는 얘만 빼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나왔다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많이 했던 거고 x끼리 모아서 y끼리 모아서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가 되니까 중심 얼마?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0. 반지름은 2.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1번이었고요. 자, 2번. 2번 좋아요. 자, 2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상수는 이쪽 좌변에서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넘겨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원의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 x의 제곱, y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어도 똑같으면 돼요. 부호까지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개수가 있으면 나눠버립니다. 1이 되도록. 오케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x들끼리 y들끼리 모아서 표준형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가고요.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상수들은 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시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분의 10,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중심은 일단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4. 그쵸. 원래는 루트 2분의 7인데 이거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1을 분모 분자하니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무리수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의와 얘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만 그래서 사실은 18-1 이런 것도 이제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쭉 하면 되겠죠. 3교시에 마저 시간이 되나요? 전화 먹어요? 짜리 먹읍시다. 네, 저녁 드세요. 나이스샷. 잠깐만요. 이거 끄고요. 나오. 혹시 내가 믿어서 좀 달라졌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되고,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이제 좀 나올 건데, 일단 표준형을 이제 주로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중심이 주어졌다. 그럼 중심을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일단은 원의 방정식 써주시면 돼요. 근데 표준형을 쓰려면 중심과 사실은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지름을 주지 않아서 반지름을 R이라고 부어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을 그냥 두고 할 수도 있고요.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 어떻게 구할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그렇지. 자, 얘가 중심이고요. 그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렸는데 얘를 지났네. 그럼 얘가 원 위의 점이죠. 그럼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연결하면 그게 반지름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구해볼 수도 있어요. 얘는 점 C와 A의 거리이므로 1 마이너스 2의 제곱 6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9 얘도 3의 제곱 9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9, 2, 18, 3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중심 알고 반지름 알고 식 표준형 쓰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이므로 9, 2, 18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쵸? 자,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원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지름이고 여기에 양 끝이 하나가 A, 하나가 B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원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봅시다. 원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A, B의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 점의 평균. 그쵸? 따라서 중점을 우리가 C라고 놓으면 C는 5-1의 반 2,1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중심이 되고요. 원의 중심.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거기서 또 그 거리. 그렇죠. 중심을 구했으니까 이 중심하고 여기 나머지 A나 B 중에 하나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지름 R을 구할 건데 우리가 어차피 식에 쓸 때는 반지름 제곱으로 쓸 거니까 반지름 제곱으로 한 번에 구해버립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요 A와의 거리를 구하면 5 빼기 2, 3의 제곱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4 해서 13이 되겠죠. 그러면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 딱 13이니까 13이다.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원에 관련한 성질을 줬는데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중심과 반지름, 원의 가장 중심 특징이죠. 그죠? 그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어서 표준형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형태였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일반형을 활용하게 됩니다. 세 점 A, B, C가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는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얘들이 뭐가 되는지 아무런 저렇게 뭐 2번처럼 얘들의 지름의 양 끝이라든지 이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원이 얘들을 지난대. 즉 원을 그려보면 얘들이 각각 원 위에 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무런 특별한 특징 없이 원 위에 점이 되는 점을 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때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일반형.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아까 이 표준형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뭐 2차항, 1차항 상수항들을 개수들을 정리했다라고 했을 때 나온 식이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였어요. x제곱, y제곱 2차항과 xy의 1차항 그 다음에 숫자 계산 싹 해버린 상수항은 0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일반형의 식이었고 여기서 A, B, C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 위에 점이다 라고 주어진 얘들을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들이 원 위에 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어떤 특정 도형을 그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 방정식의 해들이 그 도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도형 위에 점은 다시 식에 넣으면 참이 된다. 따라서 얘들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16 플러스 1 플러스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반정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b를 대입하면 36 플러스 9 플러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0 이렇게 또 나오죠. 간지러워.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3,0을 대입하면 9 이렇게 0인 좌표가 있으면 편하죠. 그 항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y제곱 y 다 사라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a겠네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미 이 마지막 식에서 b가 소거됐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에서 뭘 소거하는 게 좋겠어요? b를 소거하는 게 편해요. 그쵸? 그래서 이 둘에서 b를 소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정리를 해서 써보면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요거 숫자 넘기면 마이너스 17이고요. 밑에 식도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 식에 3을 곱해서 더해버립시다. 자, 위에 식에 3 곱하면 3, 4, 12a 플러스 3b 플러스 3c는 마이너스 51 그리고 9를 더한다. 그러면 18a 얘네들이 지워지고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96 이렇게 나오네요.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9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요거 처음부터 b가 없게 나왔던 a와 c만 있던 이 식하고 다시 한번 연립해 주시면 돼요. 3a 마이너스 c는 9가 되니까 여기서 이거 두 개 다 넘기면요. 얘랑 저거 9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8. 그래서 이대로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2a는 얼마예요? 9 마이너스 39? 39?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네. 뭔가 잘못했겠죠? 설마. 자, 빨리. 자, 선생님의 오류를 찾아냅시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당황스러워. 멈출 수 없어요? 네?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있지만 그냥 빨리 찾아서 합시다. 모르겠어. 오. 자, 다시 점검해봅시다. 4a, b, c. 뭐 잘 넣었죠? 4, 1, 16, 1. 맞잖아요. 여기 4에서 12A로 할 때 30 아니에요? 똑똑해. 진이었어. 그러네요. 여기가 3c.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4c. 오, 훌륭. 그러면 2로 나누면 여기가 2c가 되는군요. 어허. 좋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3a-c는 9가 되고요. 얘가 9a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48. 그래서 위의 식을 2배 하시면 6a 마이너스 2c 그리고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합니다. 그러면 15a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30이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 옳지. 훌륭.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면 9 플러스 6 플러스 c는 0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5 맞죠? 풀었는데?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긴장하지 마.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7이 되므로 얘는 두 개 더하면 24 넘어가면 b는 6 그렇죠. 그래서 구한 a, c, b를 내가 처음 설정해놨던 일반형의 형태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식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 원의 식을 만족하면 된다. 일반형의 식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꼭 표준형으로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바꾸면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은 보통 이렇게 어떤 원의 구체적인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점들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때 활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넘기시면 18-2 기본 나옵니다. 해봅시다. 2번 18-2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3,2 지나. 그 다음 x축에 접한다.
여기서 중요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X축의 접함. 자, X축의 접함은 어떤 조건을 이제 쓸 수 있게 되느냐면 이런 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좌표를 그려서 원을 그릴 때 축에 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자, 축에 접하는 애들이 있는데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경우든 다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차피 원의 식을 쓸 때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을 쓴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 x, y와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반지름, 미지수로 놓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때 이렇게 x축에 접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뭐가 가능하냐면 희진아 머리 좀 펴지 마. 아씨. 자, X축의 접함. X축의 접함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축에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반지름만큼이 딱 축에서 반지름만큼 올라가면 중심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 중에 뭐가 반지름과 똑같을까요? X야 Y야? Y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다 y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의 좌표가 x는 뭐인지 모르지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이 딱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중심의 y좌표를 이렇게 반지름을 이용해서 쓰면 x좌표는 미지수 a로 놓고 y좌표는 r로 놓고 반지름 r로 넣어. 그럼 어때요? 미지수 두 개로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면 중심의 y좌표도 미지수 다른 거 하나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써요? 중심 이렇게 밑으로 반지름만큼 내려가면 중심의 y좌표 나오는 건데 대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r이라고 쓰면 되고 그때 x의 좌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죠? 그쵸? 자, 요 X축에 접한다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Y축에 접한다도 한번 해볼게요. Y축, X축 굳이 안 그리고 Y축만 그려보면 Y축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원이 접할 수도 있고요. Y축보다 왼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Y축에서부터 그대로 반지름만큼 가면 여기 중심이 나오겠죠? 근데 요번에는 가로로 갔잖아요. 그러면 반지름만큼 떨어진 자리, 요 자리가 어느 좌표가 반지름과 똑같아져요? X좌표. 가로로 움직이는 건 항상 다 X값에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이라고 놓고 Y좌표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미지수로. 그쵸? 자, 왼쪽으로 갔어. 반지름만큼. 그러면 역시 X좌표가 반지름만큼이 되는데 대신 왼쪽으로 갔으니까 얼마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R. 그리고 Y좌표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을 통해서 중심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쓰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요 특징을 쓴다는 게 바로 축에 접한다는 정보입니다. 오케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해야 됩니다. 자, X축에 접하는 게 이렇게 위쪽에서 접하는 거, 아래쪽에서 접하는 거 있는데 3,2를 지나면서 X축을 접하려면 위쪽에 있겠어요? 아래쪽에 있겠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좌표 표면에 있을 때 3,2 이 점을 지나는 원이 생기는데 그쵸? X축에 접한대요. 그럼 X축에 접한다는 건 원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얘를 지나면서 원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한계점인 거잖아요. 여기 아래로 못 내려오잖아. 그럼 당연히 X축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따라서 중심을 요걸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 X축의 접함을 통해서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놓는다면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은 A, R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X축이랑 Y축이랑 둘 다면 R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풀마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풀마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지름과 중심을 설정했어. 근데 문제에서 중심은 여기 위에 점이래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중심을 X축의 접함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A, R이라고 놓고 반지름 R이라고 놨다. 그런데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그럼 대입하시면 되죠. 따라서 R은 A 플러스 1이다가 되니까 반지름 어차피 R이라고 쓸 거니까 우리는 다 R로 통일해 봅시다. 그러면 A는 R-1이다 쓸 수 있고 중심을 R-1, R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중심도 R로 표현했고 반지름도 R로 표현했으니 원의식 쓰시고, 그쵸? X-에 R-1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온통 R로 다 표현하신 다음에 지난다고 한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3 빼기 R 플러스 1의 제곱 Y2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그러면 요 4 빼기 R이니까 16 마이너스 8R 플러스 R 제곱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 그래서 이렇게 지울 거 지우고 R 제곱 하나 남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R을 구하여 봅시다. 이거 뭘로 쪼개면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R-2랑 R-10으로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그럼 R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근데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죠? 둘 다 가능하죠? 그럼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서 식을 한 번씩 써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의식 분 요 자리에 구한 R을 넣어서 하면 얘 2 넣으면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요렇게 하나랑 10을 넣으면 10 빼기 1 9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이군요. 1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느냐? 여기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애를 요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이게 반지름이 10이니까 이건 좀 크긴 큰데 이렇게 네, 동글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X축에 접하면서, 그쵸? 여기는 굳이 안 접해도 되는구나. 뭐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X축에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랑 X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요런 어떻게 동그랗게 안 되네? 네. 요런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므로 식도 맞춰서 두 가지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3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 문제 3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가 2,5로 있고 B가 4,1로 있대요. 그 다음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있답니다. 자, 요 원점포 한번 우리 파악해 볼까요? 얘 중심은 그렇죠.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1. 그렇지, 반지름은 1입니다. 이런 원이고요. 자,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인대요.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인다고 할 때 원은 어딜까요?
여기겠죠? 예. 그쵸? 그랬을 때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얘는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얘는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뭐 1을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대략 자, 여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 P인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2,5 그러면 되게 네, 저기 A는 어디 저기 뭐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B는 4,1이니까 거의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4,1이면 여기 선상에서 뭐 쪽이 어딘가 좀 멀리에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요점 안 보이니까 색을 칠해볼까요? A가 이쯤 있다 생각하고 B가 이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1과 A, B 두 점이 이런 구도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P가 여기 위에 어딘가 있을 때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P는 아무래도 A, B가 있는 쪽에 가까운 여기 어딘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멀리 있는 것보다는 그쵸?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 여기가 P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왜요? 네. 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우리 그 중선 정리 기억나요? 그걸 쓸 거예요. 그걸 쓸 겁니다. 자, 왜 그걸 쓰냐면 보세요. AB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AB는 다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이 A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이 M은 고정된 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AM까지 그리고 MB까지의 거리도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쓴다 그러면 이 삼각형 APB를 기준으로 보고 요 AB 변의 중점 M을 P와 연결한 이런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게 P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거리의 제곱의 합을 하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서 얘가 바로 이렇게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되잖아요. 그럼 중선 정리에 의하면 이 두 개는 여기 P에서 M까지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P 뭐 A 아닌가 AM 또는 MB 뭐 둘 중에 뭘 써도 되죠, 그죠? 이거 제곱의 합의 두 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즉 내가 이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두 거리의 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 되고요. 근데 얘는 이게 이미 고정된 값이잖아요. 맞아요. 얘가 이미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결과는 뭐에 의해서? 이 PM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언니? 정신이 나. 언니. 네. 자, 그래서 이 PM이 여기 고정된 값에 더해져서 2배 하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PM이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구하면 되겠죠. 얘가 최소일 때가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형태를 그려보고 여기에서 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을 계산하기 좋은 관계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P는 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임의로 A, B라고 놓아볼게요. 오케이? 놓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A, B는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식에 넣었을 때 3이 돼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겠네. 요게 하나가 만족이 되고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 할 필요 없구나. 네, 이거 할 필요 없네요. 자,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죠, 우리 어차피. 네, 내가 이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저렇게 있을 때 보세요. 원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원에서는 변하지 않는 값이 두 개 있죠. 뭐예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원을 가지고 뭔가 정해지지 않는 값들을 구할 때는 요 반지름과 중심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때 보시면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이 P부터 M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데 중에 최소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원위의 점에서 어떤 특정한 그 점까지의 최소를 찾을 때 중심을 이용하시면 돼요. 중심에서부터 내가 원위의 점과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까지를 쭉 연결합니다. 쭉 연결해요. 쭉 연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중심과 지금 원위의 점과 거리를 구하고 싶은 이 M까지를 연결한 이 선 중에 이걸 연결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원과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이 바로 어때요? 원에서 M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 중에 가장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요 점에서 옆으로 오면 이렇게 어때요? 더 멀어지죠? 즉 M을 향해서 나온 이 원의 곡선 중에서 여기 중심과 연결하는 중에 만나는 점이 가장 가까이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반대쪽까지 그렇지 연장하면 돼요. 그래서부터 여기는 M으로부터 가장 먼 점이고요. 여기가 M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중심 원점이니까 O라고 놓으면 O에서 M까지, 그죠? 얘가 최소인 건 O에서 M까지의 거리에서 요만큼이 근데 얼마예요?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반지름을 빼시면 돼요. 그게 PM이 최소가 되는 거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OM 좌표 다 알잖아요. M을 구해야 되는군요. 네, 좌표 구해서 해봅시다. M은 A와 B의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평균 내면 2 더하기 4, 6의 절반 3. 5 더하기 1, 6의 절반 3. 3,3이네요. 그러면 OM의 거리는 얘와 얘 두 점 사이의 거리식해서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9 더하기 9에 붙으니까요. 거기에서 빼기 1 하시면 됩니다. 그쵸? 따라서 PM의 최소값은 3루트2 마이너스 1이고요. 근데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요거 AM의 제곱 계산하고 더해서 2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AM도 계산해 봅시다. AM은 요 둘의 여기가 2,5니까 거리 구하시면 루트 3 빼기 2, 1 3, 5 빼기 2, 3, 2의 제곱 4 해서 루트 5 되네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3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하고 이거에 2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단순히 숫자 계산이니까요. 숫자 계산해서 보시면 이게 48 마이너스 12루트 2 12루트 2 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여기 P, A 제곱, V, B의 제곱 이거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 저렇게도 우리가 파푸스의 중성전리를 활용할 수 있구나 를 한번 경험으로 익히고 사실 여러 번 반복해야 아 이렇게 우리의 뇌리에 좀 남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오, 아니 또 좀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지야 정리하셨으면 하나 넘겨서 보세요. 그러면 소단은 2가 나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네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올 때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일반적인 얘기 해볼까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원을 뚫고 들어가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원을 뚫고 지나가는 선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할선. 왜 일본 사무라이들이 자기 이 칼로 스스로 이제 명예롭게 자결할 때 이렇게 쿵 해서 죽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일본 자객들은 이제 그게 뭐랄까 명예를 지키는. 배를 찔러요? 네, 근데 이렇게 쿵 찌를 때 화살.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칼이? 있는 힘껏 찔러요. 남한테 주는 것보다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푹 찌를 때 그걸 할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뭔가가 툭 통과해서 지나가는 칼이 그거는- 갈등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할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머리만 때문에 그냥 자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랄까. 살살.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할까요? 접한다. 그렇죠. 접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접하는 점들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그 다음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도형에서 좌표에서 이런 특정한 관계들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뭔가 수학적인 식을 그죠?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자, 판별식을 어떻게 이용하냐? 이 원의 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 직선들을 y는 mx 플러스 n을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결국은 이 둘의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교점의 개수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 이 두 식이 같아질 때 몇 개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교점, 이 둘이 같게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연립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원은 2차식이고요. 얘는 1차식이네요. 1차와 2차의 연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식을
y 자리에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해서 뭐 숫자로 나오면 훨씬 숫자 계산이 되니까 간단해지겠지만 그쵸? 어쨌거나 이거를 그래서 자라라 풀면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x가 2개면 2점에서 만나는 거고 맞습니까? 이거를 풀어서 나오는 x가 하나면 얘네들이 같을 때의 x가 하나란 얘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네. 그쵸?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즉 직선식을 원의식에 대입한 다음에 즉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 그럼 그 식이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교점의 개수가 그죠? 해의 개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 2개. 판별식을 0이 나온다. 그럼 교점이 1개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지만 어차피 이 좌표 평면은 다 실수인 수직선을 만나게 했으니까 다 실수인 점들만 의미 있잖아요. 따라서 실수만을 범위로 생각하면 실수인근은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는 교점 없음. 이렇게 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게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걸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원이 있어. 아까 원은 두 가지 반지름과 중심이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들을 구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면서 원 안으로 이렇게 직선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1이 반지름보다 어때요? 짧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2라고 했을 때 이게 딱 반지름과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직선이 아예 원 밖에 있어. 안 만나. 그럼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가려면 원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부터 원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이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지금 원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직선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직선이 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얘와 반지름이 같다. 만나는 점, 직선의 위치가 딱 원 위의 점 자리에 있다. 접한다. 그 다음 얘가 반지름보다 멀리 있다. 반지름보다 훨씬 멀리 나가야 돼요. 원 밖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직선이 원 밖에 있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 지난 직선 단원의 끝에서 했잖아요.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있고 직선의 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일단 얘를 방정식의 꼴로 바꾸시고요. 오케이? 바꾸시고요.
얘를 D는 그러면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분자에 직선식 넣는데 거리 구하고 싶은 점을 대입해서 ma-b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을 통해서 D를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지름과 비교하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 좀 더 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요. 네, 조금 더 시험 시간 못 살아요, 쌤. 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분이에요? 지금요 38분이에요. 40분을 봐도 되죠. 시험 가요. 맞아요, 2분 남았는데. 아니 무슨 찬.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뒤에 기본 문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기본 문제. 보기 자. 하는데요, 보기. 유형은 좀 봐요. 아니요. 뒤에 18-6으로 가보세요. 쉬워요? 네? 무슨 말이에요? 18-6. 지금 이 관계들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나 모르죠. 자, 18-6 보시면요. 자, 원의 식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직선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a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은 이렇게 일반형 주어져 있으면 쓸 데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나갔다가 동호 넘어가면 플러스로 되겠고 여기 있던 상수 한꺼번에 넘겨줄게요. 그 다음 y도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빼기 5 2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4로 반지름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번.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대요. 그러면 이 좌표를 직선에 대입하면 되죠? 직선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옵니다. 3.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 끝. 2번. 직선이 원에 접한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직선이 원에 접한다.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위치관계가 나오죠? 근데 아까 두 가지,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 쓸 수도 있는데 판별식은 거의 안 써요. 정말 그거 아니면 안 풀리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쓸 겁니다. 자, 중심 나와 있고요. 직선식도 나와 있고요. 바로 써볼게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루트 x의 개수 1의 제곱 1 y의 개수 마이너스 2의 제곱 4 분의 절대값 직선식 넣어줄 건데 거리 구하는 중심좌표 넣어서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직선이 원위에 접한다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을 때잖아요. 즉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2루트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11 플러스 a는 얘가 루트 5라서 넘어가면 2, 5, 10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이 양수가 나왔다. 어떻게? 절대값 없는 값이 그대로 10일 때와
절대값 없는 값이 마이너스 값일 때 두 가지로 해결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11을 넘기면 이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1. 그다음 이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가능. 왜냐면 다른 뭐 안 돼야 되는 조건이 없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A가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를 이렇게 원으로 좌표에 딱 그렸어. 근데 이거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직선이거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얘한테 접하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면 y절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원은 안으로 직선이 더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지름보다 이게 더 작으면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똑같아요. 어차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식 얘는 안 변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놓고 하시면 돼요. 그럼 2번에서 썼던 식 그대로 쓰시면 이렇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식 얘가 되는데 얘가 2루트 5보다 작으면 되겠죠. 양면에 루트 5 곱해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11 플러스 A는 결국은 10보다 작다가 되고 이렇게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절대값 제거하고 쓰시고 10을 그렇지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으로 놓은 다음에 작다일 때 사이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어차피 여기만 있으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변에서 1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다녀오세요, 선생님. 네네네.